자, 클래스 변수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뭐 그게 그건 것 같고 다 똑같은 것 같은데 클래스 변수가 뭐냐? 예? 그러면 뭐 우리가 그냥 유추해 보는데 뭐 변수가 그냥 일반 변수가 있고 그죠? 클래스 변수가 있으면 뭐 객체 변수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예,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변수 하나 가지고 또 여기서 또 파생되는 개념들이 있어요. 우리 그 블럭 안에서 만들어지는 지역 변수라는 개념이 있죠. 그건 어디서 만들지에 따라서 변수가 또 지역 변수인지 전역 변수인지 그죠? 전체 영역에서 쓰는 변수인지 극히 일부 영역에서만 쓰는 변수인지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나누듯이 이 변수도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클래스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건 이제 클래스 변수가 뭐냐? 자, 요 클래스 변수 볼게요. 자, new 연산자, new 연산자 혹은 new 키워드 혹은 new 명령어입니다. 똑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new 연산자에 의해 리턴되는 리턴이라는 용어는요 실행 결과를 준다, 되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리턴이 되돌아온다는 뜻이죠. 제가 자 여기요 짜장면 한 그릇 하면 뭐가 되돌아옵니까? 내가 주문하면 되돌아오는 건 뭐예요? 짜장면 되돌아오죠. 자 여기 짬뽕 한 그릇 하면 짬뽕 되돌아옵니다, 그죠? 내가 뭔가 주문하면 되돌아오잖아요. 너한테 갖다 주잖아요, 그죠? 리턴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함수를 호출을 하면 리턴 값이 있냐 없냐 하는 게 그거예요. 실행한 결과 값을 되돌려 주나 안 주나. 자 그런 거고. 그래서 new 연산자에 의해 리턴된 객체의 번지를 저장한다. 자 이게 이제 여러 개 또 연결되면 또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 자 new 연산자에 의해 리턴된 이게 뭐예요? 객체를 new라는 연산자로 객체 만들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10이라는 영역 메모리가 있고요. new 해가지고 생성자로 뭔가 만들면 여기 객체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러면 이 객체는 메모리상에 번지를 가집니다, 그죠? 이 객체가 저장된 위치 번지를 가집니다, 그죠? 그 번지가 이 번지 객체의 번지가 중요한 게 이 번지를 알아야지만 다음에 이 객체 필요할 때 이 번지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new 연산상에서 우리가 객체를 만들면 뭐가 되돌아오냐면 자 객체 다 만들었습니다. 자 객체의 번지는 100번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100번 던져줘요. 메모리상에 객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이 객체가 위치가 여기는 지금 100번지라고 돼 있지만 100번지에 만들어져 있다는 정보를요 다시 되돌아줍니다. 제가 이렇게 new 객체 만들어 하면 제가 딱 기다리고 있으면 저기서 알아서 메모리상에 막 객체가 막 뚝뚝뚝뚝 만들어져요. 그런 다음에 나한테 어떻게 보고하냐면 객체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100번지 하면서 100번지 탁 던져줍니다. 좀 로봇처럼 좀 제가 좀 대화를 했는데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자동으로 자 new 객체 만들어 하면 메모리에 힘 영역에 객체가 뚝뚝뚝뚝 만들어지고 저한테 객체를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자 객체가 만드는 번지는 100번지 해서 100번지를 한테 던져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음에 그 만들어진 객체를 접근을 하려고 그러면 요 100번지라는 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리턴된 객체 번지를 저장을 어디에? 참조 타입 변수에 저장을 한다. 참조 타입만 배웠잖아요. 저장하는 내용이 주소명의 참조 변수로 보죠. 그래서 이제 힙 영역, 이 메모리상 이제 힙 영역에 객체를 이제 우리가 쓴다고 했을 때, 자, 요 그림 앞에서 봤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객체가 만들어지면 이 만들어진 그 객체의 주소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스택 영역에 이 참조 변수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수는 객체를 찾아가는 주소 값을 가진다. 자, 이 주소를 가지고 이 주소를 참조해서 객체를 찾아갈 수 있다. 그래서 참조 변수로 보죠. 자, 클래스 다음에 이제 변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클래스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변수 이름을 주는데 이게 이제 참조 변수가 되겠죠. 참조 변수. 자, 이제 클래스라는 건 이제 하나의 이제 타입이고요. 뒤에 나오는 거는 이제 참조 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new 다음에 있는 요 이제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생성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new class라는 생성자를 이용해서 요 객체가 만들어지면 그 주소 값을 이 참조 변수에 저장한다. 이때 이제 이 변수의 타입은 이 클래스 타입 된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의 용도가 나오는데 이미 이제 요것도 그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라이브러리라는 용어 쓰면 문제 아닙니다. 그죠? 아직까지 라이브러리 하면 도서관이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이제 자바에서는 이제 자바 API라는 게 있어서요. 예, 그 자바 패키지별로 어떤 클래스가 있는지 이렇게 보여주고 실제 이제 그 클래스 안에 어떤 필드와 어떤 메소드가 있는지 그렇게 이제 잘 정리가 돼 있어요. API는 용어도 여기 보시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라는 용어인데 API는 용어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는 특징을 또 아셔야 돼요. 자, 라이브러리는 자바에서 라이브러리는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클래스로 만들어졌습니다. 클래스로. 제가 자바는 모두 다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public state void main 한 번이라도 써보셨을 거예요.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public state void main, 그죠? 이 public state void main은 메인 메소드를 포함하는 클래스는 실행되는 클래스라고 그랬죠. 그죠? 실행이 되는 클래스는 public state void main에서 메인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실행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 메인 메소드가 없는 클래스는 자바 가상 머신에서 실행되는 클래스가 아닙니다. 네. 그러면 메인 메소드가 없는 클래스들은 다 이제 실행을 하는 이런 클래스들에 의해 가지고 이용되어지는 그런 이제 클래스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체적으로 실행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자바 API에 나열되어 있는 그 라이브러리에 나열되어 있는 클래스들은요, 자체적으로 뭔가 실행되는 게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실행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거기에는 메인이 없어요. A부터 Z까지 엄청나게 많은 클래스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혼자서 단독으로 실행되진 않아요. 다 메인 메소드를 우리가 작성하는 메인 메소드가 있는 클래스에서 호출돼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이제 클래스들입니다. 자, 다른 클래스에서 이용할 목적으로 만든 클래스다. 라이브러리는 자, 그런 뜻입니다. 다른 클래스들이 그러니까 사용되어지는 클래스들이죠. 사용하는 쪽이 아니고요. 사용되어지는 클래스들이 이만큼 많다는 겁니다. 라이브러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행용은 반대로 자, 메인 메소드를 가지고 있다 하고 말씀드렸죠. 그죠? 뭔가 실행되려면 클래스가 만들어질 때 메인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실행되고, 자바 가상 머신은 처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클래스 실행하려고 하면 일단 메인 메소드 있는지 없는지만 살펴봐요. 없으면은 실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딱 띄워버려요. 실행 안 해줘요. 그래서 한 개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을 우리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앱 혹은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게 한국어 아니잖아요. 그죠?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응용 소프트웨어, SW 소프트웨어. 그래서 한 개의 응용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만약에 만든다 하면 그때 자, 일단은 하나 이 메인 메소드를 포함하는 클래스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n개의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n개의 라이브러리 클래스는 어디서 쓴다? 실행되는 클래스에서 호출되어져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클래스들입니다. 자체적으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메인 메소드가 있는 실행되는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거죠. 이 라이브러리 클래스들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클래스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은 클래스는 객체를 생성을 하려면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야 된다. 자, 거기까지 제가 설명드릴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객체를 찍어낼 때 클래스 쓰는데, 그러면 이제 클래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보자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를 만들 때, 자, 일단은 클래스의 구성 멤버를 좀 아셔야 돼. 클래스가 어떤 요소로 이루어졌는지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클래스는 필드, 다음에 생성자, 우리말로 생성자죠. 예. 컨스트럭터, 그 다음에 메소드, 메소드. 그러니까 필드, 컨스트럭터, 메소드. 근데 컨스트럭터는요, 뭐 이렇게 자료에 보면 생성자라는 용어가 많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필드는 필드, 메소드는 메소드, 이름 똑같죠? 이거 똑같은데, 컨스트럭터라고는 좀 길어서 그런가? 그냥 생성자라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얘기를 또 해요. 컨스트럭터가 이제 우리말로 하면 상승자죠. 그래서 클래스를 만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자,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때는 필드를 어떤 필드를 하지, 그 다음에 생성자를 어떻게 만들지, 다음에 메소드는 어떤 것을 또 메소드로 할까, 만들까, 자, 이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드는 객체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한번 볼까요? 자, 어떻게 생겼는지 보니까, int, field name. 이거 뭐가 비슷한데? 우리 변수 선언해주는 거고 비슷한데요? 맞죠? 맞아요. 변수 선언해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클래스, 여기가 이제 퍼블릭 클래스 다음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클래스 이름을 주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습니다. 여기가 클래스의 시작이고 여기가 클래스의 끝이다. 자, 이런 얘기고요. 이제 우리가 필드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저장할 수 있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특징적인 거, 뭐 age, 예서 뭐 어떤 뭐 name, 뭐 address, 뭐 이런 것처럼 주소를 저장한다든지, 뭐 키를 뭐 저장한다든지, 혈액형을 저장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몸무게, 뭐 이런 거, 뭔가를 담고 있을 수 있는 이런 변수를 이제 우리가 필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수. 그러니까 클래스, 우리가 객체를 만들면 객체 안에는 필드와 메소드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실제 필드는 뭘로 만들어주냐? 변수, 우리 앞에서 배운 변수 있죠. 변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객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에어컨이다. 그러면 에어컨 필드를 뭘로 할까? 자, 에어컨 만든 회사, 그 다음에 에어컨 가격, 에어컨 가격, 그 다음에 몇 평짜리인지, 그 냉방 능력, 요 세 개만 필드로 만들자 하면, 가격, 요건 인티저 타입으로 만들면 되죠. 타입의 변수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뭐 이 메이커, 제조회사, 요거는 스트링 타입으로 해서 회사 이름 넣으면 됩니다. 그죠? 냉방 능력, 뭐 요거는 뭐 스트링 타입으로 해도 되고, 몇 평형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글자도 넣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딱 생각해보고 객체를 써야 되는데 이 객체가 뭔가 특징적인 게 있어. 그러니까 이 객체를 설명할 수 있는 뭔가 특징을 담을 수 있는 변수가 몇 개가 필요한지, 그러면 그 변수를 어떤 타입으로 만들어줘야 될지를 이제 생각을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지금 하나만 돼 있는데 하나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필요한 만큼 쓸 수 있습니다. 필드를, 그러니까 변수죠, 변수.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성자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생성자는 객체 생성 시에 초기화 역할을 담당한다 되어 있죠. 초기화라는 이 단어는 변수할 때에도 했었어요. 그래서 변수를 사용하려면 변수가 어떤 하나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을 갖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변수를 쓰려면 먼저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최초로 값을 이렇게 넣어주는 작업을 초기화 한다고 그랬죠. 초기화 작업을 했다. 초기 값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거에 대해서 초기화를 해주냐면 객체를 만들고 객체를 어떻게 초기화해 줄까를 여기에다가 기술을 합니다. 자, 다시 우리 자동차 이렇게 그 판매
하는 광고 중에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 그 고객의 어떤 그 요청에 의해서 처음에 원래 자동차 색상이 뭐 파란색, 빨간색, 흰색, 까만색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고객이 뭔가 그려주는 그런 디자인을 자동차 나오면서 딱 그렇게 만들어서 주겠다. 새 차인데. 예, 그런 이벤트를 했는 적이 있었어요. 전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자동차 공장에서 나올 때, 예를 들어서 내 차에는 별무늬가 막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새로 차를 출고받으면요, 별무늬가 막 붙어 있어요. 새 차인데 막 붙어 있어 말이에요. 그렇게 디자인 해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그 또 저기 또 지금 달리는 거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영화에처럼 양쪽에 불꽃 쫙 이렇게 일어나는 거 있죠. 해골 모양 있고 그런 거. 이제 해골 그림도 있고 막 불꽃 그림도 있고 해서 막 옆에 그림을 차 옆에다가 박아달라. 예. 그러면 그게 흔 차가 아니라 새 차 나올 때 그렇게 처음에 그 도장을 하잖아요, 그죠? 차 색깔 입힐 때 그런 식으로 다 해서 딱 서비스를 해준다는 거. 그게 뭐예요? 처음에 초기화할 때, 첫 페인트를 바를 때 그냥 흰색이 아니라 아예 고객이 요구한 대로 막 별무늬도 막 그려버린다든지, 진짜 막 이렇게 뭐 불꽃무늬 막 이렇게 나오도록 이렇게 좀 그런 그림을 이제 그려버린다든지 이제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나올 때. 우리 딱 정해지면 흰색, 빨색 이런 게 아니라 막 그런 식으로 이제 객체를 생성할 때 뭔가 내가 값을 주고 그 값을 이제 초기 값으로 세팅해서 나오게끔 객체가 만들어지게끔 그렇게 이제 하는 작업을 이 생성자에서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한글 읽어 보시면 객체 생성 시 초기화 역할 담당을 누가 하느냐? 예, 생성자. 이게 여기서는 컨스트럭터라는 이름이 불려져 있어요. 이런 역할을 하는 생성자로 하는데 이 생성자는 사실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그 메소드의 변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메소드의 변형입니다. 근데 이제 이 생성자 같은 경우에는 리턴 값이 없어요. 리턴 값이 없고 말 그대로 객체 생성을 할 때 초기 값을 부여하고 객체를 생성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한 어떤 좀 특수한 메소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다르게 붙여놨어요. 생성자를 메소드라고 부르지 않고요. 그래서 변형된 메소드지만 역할이 딱 정해져 있죠. 객체 생성할 때 쓴단 말이에요. 초기화할 때. 그래서 생성자, 컨스트럭터라는 이름이 딱 붙여져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메소드. 예, 이제 그 객체는 필드와 메소드를 가진다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메소드는 이제 동작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객체의 동작에 해당하는 이제 실행 블록. 그래서 요 보이드라는 게 리턴 값이 없다 이런 뜻이고요. 이 메소드는 또 메소드 시간이 또 있습니다. 메소드를 우리가 만드는 방법을 또 배워야 돼요. 예. 메소드를 만드는 방법은 별도로 또 배우셔야 돼요. 예. 지금 이제 또 그런 부분도 또 있습니다. 따로 이렇게 파트가 또 있기 때문에 메소드를 만드는 것도 배우셔야 되고. 근데 이제 보시면 메소드, 여기 보시면 메소드 네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M자가 소문자죠. 메소드 이름은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다음에 필드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 변수명이라고 그랬죠? 필드 변수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름은 이제 우리가 클래스 안에 있으니까 이게 필드라고 부르는데 변수 개념입니다. 그래서 F자가 소문자죠. 얘네들은 다 변수 명령 규칙을 따라요. 필드 다음에 메소드 다 소문자로 시작합니다. 그죠? 그런데 생성자 보세요. 생성자는 좀 이상한데 왜 대문자로 시작할까? 여기 보시면 C가 대문자예요. 그리고 이름이 뭐하고 똑같다면 클래스명하고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생성자는요 클래스명 그대로를 사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클래스명이랑 생성명은 똑같아야 됩니다. 클래스명이 대문자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생성자명도 대문자로 시작한 거 그대로 여기 있는 이름이 그대로 밑으로 날아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생성자. 예, 이게 규칙이에요. 생성자는 클래스명과 동일하다. 자, 그러면 이제 클래스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을, 예, 요 멤버라는 게 구성 요소를 얘기하죠. 우리 저 걸그룹 멤버 누구일까요? 할 때 누구 하듯이, 그죠? 야, 너네 클래스 멤버 누구 있냐 하면 필드도 있고 메소드도 있다. 근데 생성자는 갑자기 툭 튀어나왔죠. 앞에서 우리 객체 얘기할 때는 생성자까지 얘기 안 했잖아요. 예, 이제 우리가 클래스를 하니까 이제 요 생성자라는 게 이제 나왔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세 가지 우리가 그 클래스 안에 필드도 있고 생성자도 있고 그다음에 메소드도 있고 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필드 자 필드 다시 보면 객체의 고유 데이터 자 객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 데이터를 요 필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객체가 가져야 할 부품 객체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근데 객체를 하나의 부품처럼 쓸 수 있다는 것은 앞에 PT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객체가 가져야 할 부품을요, 이 필드에서 또 다른 객체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객체의 현재 상태의 데이터. 자, 객체의 고유 데이터, 객체가 가져야 할 부품 객체, 객체의 현재 상태의 데이터를 이 필드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이런 이제 분류를 해보면 이런 세 분류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객체의 고유 데이터, 가져야 할 부품 객체, 혹은 현재 상태, 객체의 상태. 그래서 이제 필드 자 하고 이제 컨스트럭터 생성자하고 메소드 중에 지금 필드 첫 번째 걸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면 자 고유 데이터는 어떤 게 있느냐 뭐 제작 회사 모델 색깔 색상이죠. 그다음에 이제 최고 속도 뭐 이런 거. 그래서 스트링 타입 회사 이름을 문자열이기 때문에 저장하려면 스트링 타입으로 해야 되죠. 컴퍼니라는 변수. 그다음에 스트링 타입의 모델명, 그다음에 스트링, 컬러, 색상 뭐 예를 들어서 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문자열로 색상을 표현한다 그러면 스트링 타입으로 변수를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다음에 최고 속도, 그죠? 자동차에 보면 그 최고 속도 몇 가지 나가는지 이제 다 다릅니다. 차에 따라서. 그래서 최고 속도 낼 수 있는 거. 맥스 스피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숫자를 저장할 수 있도록 인티저 타입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태라고 해서 상태 요 세 번째 되는 거죠. 상태. 요 상태는 자 현재의 속도. 자 자동차 우리가 주행 중이에요. 그러면 요즘에는 그 계기판이 예전하고 달라서 이렇게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로 이렇게 뜹니다. 그죠? 그렇게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숫자로 우리가 아날로그 시계도 있고 디지털 시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로 이렇게 띄울 수 있죠. 그래서 현재 속도를 저장할 수 있는 용도로 이렇게 스피드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속도도 이제 숫자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인티저 타입으로 만들었고요. 엔진 회전수 RPM. RPM 운전 안 하시는 분 또 모르죠. 우리 이제 그 자동차가 달리려 그러면 엑셀을 밟아야 되죠. 엑셀을 이제 얼마나 세게 밟냐에 따라 가지고 그 연료가 투입되는 게 다릅니다. 연료를 장작을 조금 주면 불이 쫙 타잖아요. 장작을 많이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불이 확 타오르죠. 그게 이제 힘차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RPM 수가 분당 이 그 엔진 이게 회전한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RPM 수가 이제 우리 고속 달릴 때는 고속으로 갈 때는 RPM 수가 쫙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자 객체는 또 다른 객체를 부품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뭐 이거 설명을
예, 이걸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객체 예를 들면은 자 이거는 이제 엔진 객체, 타이어 객체, 핸들 객체 사실 더 많겠죠 부품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예, 이걸 가져오면 하나의 이제 자동차 객체 이걸 조립해서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이제 차체, 엔진, 타이어라고 해서 자 여기서 위에서하고 좀 다른 게 이제 보면 고유 데이터 쪽과 상태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필드에 저장할 때는 우리가 아는 이런 타입을 사용하죠. 기본 자료형이나 스트링 타입 이런 거 쓰는데 밑에 보면 바디 타입 이런 게 있었나? 바디 타입 우리 들어본 적 없죠? 아직까지. 엔진 타입이라는 게 있었어요? 엔진 타입 없었죠? 타이어 타입 있었어요. 타이어 타입 우리 앞에서 예제 만들 때 타이어 타입 쓰신 분 있습니까? 없죠?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바디나 엔진이나 타이어는요 객체를 찍어나는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그래서 이게 이제 클래스 타입이고요. 이 클래스 타입을 이용해서 객체를 찍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바디라는 클래스 타입의 바디라는 변수에는 사실 이게 이제 참조 변수죠. 변수에는 바디라는 클래스로 찍어낸 객체, 바디 객체를 저장할 수 있고요. 엔진이라는 클래스 타입의 이 엔진이라는 참조 변수는 엔진이라는 클래스로 만든 찍어낸 엔진 객체가 힘령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 주소를 여기에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타이어라는 클래스로 찍어낸 객체는 요 타이어라는 참조 변수에 그 타이어 객체의 주소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가 하나의 자료형처럼 쓸 수 있습니다. 자, 스트링이 대표적인 게 우리 처음에 볼 때는 우리가 문자형이 없기 때문에 그 캐릭터까지만 봤죠. 문자 저장하는 거. 기본 타입에는 스트링형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꾸 이제 스트링형 보세요. 이게 사실은 클래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문자 열형이 기본 자료형이 없기 때문에 클래스로 자료형을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했는데 그러면 이제 스트링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바디형, 엔진형, 타이어형이라는 자료형을 만들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클래스가 하나의 자료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필드를 자 여기죠. 이제 필드 이제 이렇게 이제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유 데이터 혹은 부품 객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 필드를 선언해주는 형식입니다. 형식은 자 이 타입 자리에 그러면 우리가 아는 기본 자료형 있죠. 8가지. 그 다음에 스트링, 문자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클래스로 작성되어 있는 이제 그런 것들 자료형들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 그래서 클래스는 하나의 자료형이라고 그냥 생각해 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클래스는 자료형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런 얘기 들으면 또 헷갈리기 때문에 뭐 객체 찍으라는 용도로 쓴다고 했다가 자료형이라고 했다가 막 헷갈리기 때문에 앞에서는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클래스가 하나의 자료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뭐 객체 찍은 용도 그것도 맞고 클래스는 하나의 자료형이야. 인티저처럼 플롯처럼 하나의 자료형이야. 이렇게 이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타입이 있고 자 이제 이 필드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변수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초기 값을 대입 연산자를 사용해서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스트링 타입의 컴퍼니 자 현재 자동차 넣고요. 스트링 타입의 모델에는 그랜저 다음에 인티저 타입의 맥스 스피드에는 300 최고 속도 그
그 다음에 이제 인티저 타입의 뭐 프로덕트 이어, 커런트 스피드, 불리언 타입의 엔진 스타트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는 지금 선언만 해놓고 초기값을 주지 않았죠. 예. 자, 그래서 필드의 기본 초기값은 그러면 자 필드, 자 클래스 안에서 사용되는 변수 단순히 생각하면 자 클래스 안에서 어떤 특징을 속성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라고 생각하면 되죠. 개념은 그거죠. 근데 우리 부를 때 이제 필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필드입니다. 근데 이 필드의 기본 초기값은 어떻게 되느냐? 예, 초기값 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 자동으로 값이 들어가는데 자 객체 생성 시 자동으로 기본값으로 초기화가 된다 했습니다. 그죠? 자 객체 생성 시에 자동으로 기본값이 자 초기화가 된다.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이제 옆에 보시면 바이트, 캐릭터, 숏, 인티저, 롱. 자 정수 타입이죠. 플롯, 더블, 실수 타입입니다. 불리언, 논리 타입입니다. 그 외에 참조 타입이라고 해서 배열, 클래스, 인터페이스 뭐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제 클래스에는 스트링 타입 포함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 필드의 어떤 이제 필드를 하나 선언을 해주고요. 특정 타입의 필드를 선언을 해주고 초기 값을 안 넣어줬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초기 값이 들어가는데 필드의 타입에 따라서 요 초기 값이 알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바이트 타입이면 0, 캐릭터 타입이면 0/U 0000. 여기서 이제 요거는 16진수 4자리입니다. 쇼트 타입은 0, 인티저 타입은 0, 롱 타입은 0L, 그죠? 리터럴, 롱 리터럴이죠. 플롯 타입은 0.0F, 자 리터럴입니다, 그죠? 표시고 더블은 0.0, 불리언은 false 값, true가 아니고 false 값이 기본 값으로 초기화가 되고요. 배열은 null, 클래스 타입도 null, 인터페이스 타입도 null. 자 여기서 참조 타입이라는 것은 주소를 저장하는 타입이죠, 그죠? 그래서 배열이나 클래스나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참조 타입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null 값으로 초기화가 된다. 자 그러면 필드를 사용을 하려면 우리가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 그대로 이제 이 필드 사용이라는 거는 값을 집어넣고 읽어내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필드 값을 읽고 변경하는 작업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이 필드는 클래스 안에 있습니다, 그죠? 클래스 안에 있죠. 그래서 이 클래스는 객체를 찍어낸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내부 객체, 자 객체 내부와 자 객체 외부로 구분해서 사용 방법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객체 내부에서 특정 필드를 쓸 때는요, 그냥 필드 이름을 그냥 호출하면 돼요. 필드 이름을 그냥 불러버리면 돼요. 그러면 바로 그 필드에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객체 외부에서 객체 외부, 현재 객체 외부 바깥쪽에서 이 필드를 쓰려면은 참조 변수 이름, 그냥 변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참조 변수입니다. 참조 변수 이름 점 필드 이름,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이제 person이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car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자, car라는 클래스에 필드에 자 speed라는 게 있네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이 car라는 이 클래스 안에 여기 지금 speed라는 필드가 있는데 여기에 내가 속도를 집어넣고 싶어요. 그러려면 자 여기 이제 person이라는 클래스에서 자 보시면 mycar라는 객체를 생성했죠. new car 해가지고 mycar라는 객체를 생성했습니다, 그죠? 자 이 클래스를 가지고 car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붕어 빵틀 가지고 붕어 찍어내듯이 메모리에 힘 영역에 이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하나 딱 찍어냅니다. 그 객체를 접근할 수 있는 주소를 가지는 게 mycar죠. mycar. 그래서 우리가 참조 변수를요 객체 이름이라고도 부릅니다. mycar라는 객체, mycar 객체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이 car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찍었잖아요, 그죠? 찍어낸 거를 이제 힘 영역이 만들어져 있는데 실제 이제 이 mycar라는 참조 변수가 새로 찍어낸
그 객체의 주소를 가지는데 우리가 프로그램 이게 읽을 때 보면 이렇게 읽으면 너무 길어요. 막 프로그램 설명할 때. 그래서 자, 카라는 클래스로 만든 마이카 객체 뭐 이런 식으로 부르면 다 알고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좀 함축적으로 그냥 얘기해도 마이카 객체 하면 아 이거 카 객체로 생성한 객체구나. 그리고 마이카는 카 객체의 주소를 갖고 있는 참조 변수다. 머릿속으로 탁 떠올라요. 그래서 자, 이 마이카 객체의 스피드 속성, 자, 이 필드를 접근하기 위해서 자, 여기 보시면 변수 점 필드명이라고 되어 있죠. 자, 변수 이름 점 필드 이름. 그래서 이 형식으로 따라서 접근한 게 보면 마이카 점 스피드, 그죠? 그래서 마이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스피드 필드에 60을 어떻게 해라? 요거 대입 연산자죠. 대입해라. 집어넣어라. 그럼 이 60이 어디에 들어간다? 여기 쏙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객체 외부에서 다른 객체 외부에서 자, 이 객체를 접근해서 필드 값을 집어넣을 때는 변수 이름, 참조 변수 이름 점 필드명 한 다음에 이렇게 값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 자, 객체 내부에서는요, 이제 요 카 클래스 내부에서 자기가 이렇게 값을 바꿀 때는 변수 이름 점 필드명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생성자에서 보시면 자, 여기 한 덩어리죠. 여기 보면 이제 인티저 스피드라고 해놨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0을 집어넣고 싶어. 그러면 요 생성자 입장에서는 같은 요 객체 안에 있죠. 클래스 안에 있죠. 그러면 스피드는 0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0을 스피드 여기 있죠, 그죠?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필드에다가 0을 값을 대입하는 거예요. 또 메소드도 마찬가지예요. 자, 뭔가 이제 호출이 돼서 이 메소드가 이제 실행이 되면 스피드는 10 이렇게 하면요 10이라는 값이 여기 선언되어 있는 이 스피드 필드에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앞에는 마이카점 스피드 했지만 이거는 그냥 스피드 그냥 쓰죠. 내부에서는 이렇게 필드 이름만 쓰시면 되고요. 이 객체 외부에서 쓰실 때는 앞에 참조 변수 이름을 붙이고 점 붙인 다음에 필드명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나오는 게, 자, 필드 설명 이제 끝났고요. 클래스를 만들 때, 클래스를 만들 때 지금 이제 이 생성자라는 건 이제, 만들어주지 않더라도, 디폴트 생성자라고 해서요, 자동으로 또 만들어줘요. 만들어주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new라는 그 명령을 사용해서, 키워드를 사용해서 객체를 하나 만들어내죠. 그때 이 생성자의 역할이 뭐냐면 객체를 생성할 때 어떤 값을 초기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객체를 생성도 하고 그 생성되는 객체의 어떤 값을 세팅을 해줍니다. 초기 값을. 그래서 new 연산자에 의해 호출이 되어 객체의 초기화 담당하는 게 생성자고요. new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게 생성자입니다. 생성자를 호출한 거예요. 그래서 필드의 값을 설정하고 메소드를 호출해서 객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역할을 누가? 생성자, 컨스트럭터가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생성자라는 게 있는데 디폴트 생성자, 컨스트럭터 중에서도 디폴트 컨스트럭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모든 클래스는 생성자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하는 규칙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 생성자를요 여러 개 가질 수가 있어요. 클래스 안에 생성자를 하나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자를 자 우리가 명시적으로 선언을 하지 않고 생략을 해버리면 자바 컴파일러가 알아서 디폴트 컨스트럭터를 만들어줘요. 자동으로. 없네.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왜 없지? 디폴트 생성자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디폴트 생성자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클래스 명과 생성자 명은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름은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죠? 똑같고 뒤에 이제 이 생성자 이름 뒤에 이제 소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괄로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비어 있는 상태. 이렇게. 이게 보면 소스 파일 이제 이렇게 보시면 퍼블릭 클래스 카에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이 소스에 처음에 보면 아무것도 없죠, 그죠? 없는데 우리가 명시적으로 생성자를 만들어 준다면 이렇게 퍼블릭 클래스 카 안에다가 생성자 퍼블릭 카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중갈로 열고 갈로 닫고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예, 이렇게 생긴 거를 우리가 기본 생성자라고 합니다. 소갈로 안에 아무것도 없고 중갈로 안에 아무것도 없는 형태. 예. 이걸 이제 우리가 기본 생성자라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이 코드를 작성할 때 클래스를 만들 때 이 기본 생성자를 넣어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죠. 이렇게 비어있을 경우에는 컴파일러가 우리가 이제 자바 소스를 가지고 컴파일해서 클래스 파일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감지해서요, 이거 생성자 없네 해서 이 코드를 자동으로 넣어줍니다. 이 소스 코드에 넣고 나서 클래스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디폴트 생성 컨스트럭터라고 디폴트 생성자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성자를 이제 선언한다. 자, 디폴트 생성자 대신에 개발자가 직접 이제 선언해 줄 수가 있는데, 내가 초기화할 때 디폴트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특별하게 지정해서 초기화할 때 이렇게 뭐 자동차 처음에 나올 때 뭐 색상을 보통 단색인데 빨주노초 파란 뭐 무지개 색깔로 해주세요, 이런 거 있죠. 예, 처음에 자동차 만들어줄 때 빨간노초 파란보라는 다 섞여있는 무지개 색깔은 없어요, 그죠? 근데 빨간노초 파란보 섞어서 넣어주세요, 뭐 이런 거요. 그런 내가 생성자를 내가 직접 만들어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폴트 생성자를 쓰는 게 아니라 공장에 나올 때 그 디폴트 기본적으로 이렇게 찍어 나오는 그런 색깔이 아니라, 내가 뭔가 특이한 어떤 그 세팅으로 해서 뭔가 그런 식으로 이제 출력을 하고 싶다, 생산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이제 생성자죠. 생성자를 디폴트 생성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생성자를 추가해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생성자 블록이라고 해서요, 자, 클래스 명과 동일한 생성자 명이 여기 오고요. 매개 변수라고 해서 어떤 값을 받는 그런 이제 받아서 외부에서 값을 던져주면 그 값을 받아서 블록 내부에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매개 변수를 이렇게 적어주고요. 실제 이제 이 블록 안에는 생성자 블록이라고 하죠. 컨스트럭터 블록. 보통 중괄호 열고 닫고를 블록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객체를 초기화해 줄 때 사용한 코드들, 어떻게 초기화해 줄 것인지 코드를 여기 작성합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선언한 생성자가 존재하면은 컴파일러가 기본 생성자를 추가하지 않는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클래스를 우리가 만들면요, 그 안에는 무조건 생성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생성자가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가 생성자를 안 만들어줬어, 의도적으로. 우리 앞에서 만든 그 프로그램 보면 의도적으로 생성자 만들어준 거 없어요. 클래스 안에 우리가 컨스트럭터 생성자 만들어준 적 없죠. 근데 실행은 됐죠. 왜 그러냐면 생성자가 없으면 디폴트 생성자를 알아서 만들어주거든요. 누가? 자바 컴파일러가. 그런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사용자가,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나는 빨주노초 파란보, 자, 이 색깔로 자동차 출시할 거야. 생성자 만들 때 세팅할 때 이렇게 세팅해줘. 생성자를 추가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미 그 클래스에는 생성자가 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바 컴파일러가 생성자 있네 하면서 그냥 통과. 왜? 생성자 있으니까 굳이 디폴트 생성자를 만들 필요 없죠. 근데 통과 시켜버려요. 그래서 개발자가 선언한 생성자 존재 시에 컴파일러는 기본 생성자를 추가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거 한 줄이지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처럼 별로 안 느껴지죠, 그죠? 근데 이거 몰라가지고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생성자 보면 뭐 했는데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결국에는 다시 교재를 펼쳐서 보게 되죠. 이거 보니까 내가 생성자를 만들어 넣으면은 디폴트 생성자가 안 만들어지는구나. 그래서 내가 안 만들어진 디폴트 생성자를 쓰려 그러면 에러가 나는구나. 뒤늦게 이제 그걸 발견하고 다시 앞장에 책을 또 펼칩니다, 그죠?
그래서 뭐 그렇게 하면서 하나씩 이제 개념 파악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new 연산자로 객체 생성 시에 개발자가 선언한 생성자가 반드시 사용이 된다. 자, 봐. 자, 여기서 일단은 new는 우리가 객체 생성할 때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public class 카라는 클래스를 만들 때요. 자, 대문자 C로 시작하는 이 클래스명이 그대로 요 메소드 형태로 왔어요. 그러면 얘는 메소드가 아니라 생성자. 그죠? 그 다음에 자, 스트링 타입의 모델, 스트링 타입의 컬러, 인티저 타입의 맥스 스피드. 자, 이런 값들을요. 객체 생성할 때 자, 초기 값으로 받아서 점점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이 값을 가지고 초기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이렇게 보면 자, 이 생성자를 어떻게 호출을 하냐 밑에 보세요. new 한 다음에 카드 있죠. 자, 그랜저라는 문자열을 어디에 들어가냐면 자, 스트링 타입의 모델 변수에 여기 던져주는 거 여기 그랜저가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검정은 스트링 타입의 컬러 여기에 던져주는 겁니다. 자, 요 생성자 우리가 new 한 다음에 뒤에 클래스명하고 똑같은데 자, 얘 이름은 생성자라고 그랬죠. 생성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객체를 생성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생성자 카에 그랜저 검정 300을 던져주면 이 클래스 안에 요 생성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랜저 검정 300이라는 값을 받아서 자동차를 만들 때 그랜저를 만들면서 색깔은 깜장색으로 하고, 그죠? 최고 스피드가 300이 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준다는 거예요. 누가? 생성자가. 그래서 개발자가 직접 이렇게 작성한 생성자를 호출해서 실제 객체를 만드는 예입니다. 코드입니다. 자, 그래서 생성자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객체를 만들 때 new라는 키워드 뒤에 클래스명하고 똑같은데 클래스명이 나오고 소글로 열고 닫고 이런 식으로 은연중에 사용했어요. 앞에서 우리 예전 만들 때. 아, 이게 그래서 생성자라고 불렀던 거구나. 클래스 안에 생성자라고 우리가 직접 앞에 예전은 만들어주지 않았지만 개발자가 직접 생성자를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생성자의 역할은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찍어낼 때 그 객체를 기본 세팅을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죠. 세팅, 기본 세팅이죠. 초기화, 그러니까 객체를 초기화해서 뭔가 본인이 이제 개발할 때 편한 형태로 이제 초기화해서 객체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성자 이제 선언을 할 때는 지금 이게 그 PT 자료가 조금 헷갈리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클래스는요, 클래스가 아니고 생성자 이름입니다. 그냥 클래스 이름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보면 이게 생성자, 클래스 안에 이게 이제 생성자를 선언할 때 이렇게 클래스 이름과 똑같은 생성자명을 이렇게 쓴다 이런 뜻이에요. 클래스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막 헷갈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클래스 명하고 똑같지만 이름은 생성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이제 생성자명이 오고, 그다음에 요 소글러 안에 뭔가 이제 매개 변수 같은 걸 이제 우리가 넣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실제 이제 초기화하는 이제 코드를 요 블럭 안에다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생성자 블럭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 퍼블릭 클래스 카 맞죠, 그죠? 맞고 여기 안에 그 카라는 생성자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점점점 생략이고요. 여기 이제 소글러 안에 매개 변수죠. 한 개, 두 개, 세 개를 만들어 놓고 스트링, 인티저. 그러니까 문자열 정수 값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이 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 때 new 카 한 다음에 이게 이제 생성자죠. 실제 이제 이 생성자 초기화할 때 필요한 값들을 차례대로 그랜저, 검정, 300 넘겨주면 스트링 타입의 모델 변수의 그랜저, 스트링 타입의 컬러 변수의 검정, 인티저 타입의 맥스 스피드 변수의 300이라는 값이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전달이 되면 요 클래스 안에 요 생성자가 이 값을 받아서
객체를 찍어낼 때 이 값을 쓴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생성자를 이제 사용을 해서요. 보통 이제 뭔가 초기화를 객체를 초기화를 한다고 했는데 보통 이제 필드 값을 어떤 값으로 세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필드 초기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초기 값이 없이 선언된 필드는 객체가 생성될 때 기본 값으로 자동 설정된다. 그래서 우리 클래스 만들어줄 때 필드를 몇 개를 넣어줄 수가 있는데 필드 선언만 해주고 어떤 초기 값을 넣어주지 않으면요, 이 필드들은 기본 값을 가지게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기본 값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생성자를 사용함으로써 그 기본 값이 아니라 특정한 값을 가지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다. 그래서 다른 값으로 필드 초기화하는 방법 해서 여기 보면 필드 선언할 때 초기 값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 생성자의 매개 변수 값으로 초기 값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 요거죠. 자, 코리안이라는 이게 생성자죠. 자, 코리안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만드는데 생성자 코리안이라는 생성자를 호출하면서 박자바 011 다시 해서 번호네요, 그죠? 문자열로 2개를 던져줍니다. 그러면 이 이름과 번호를 가지고 코리안 클래스를 이용해서 코리안 객체를 하나 탁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객체를 만들 때 이 이름과 이 번호를 그 객체 안에다가 필드 값으로 세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코리안 타입에 또 코리안 생성자 사용해서 그다음 김자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드 넣어주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객체 하나 더 만들었죠. 코리안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2개를 만들었어요. K1, K2 이게 참조 변수죠. K1 객체, K2 객체를 만들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와 필드명은 같은 경우에 this를 사용해야 됩니다 하는 이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자 다양화를 해야 되는 이유, 자 생성자를 다양화해야 하는 이유 보면 객체 생성할 때 외부 값으로 객체를 초기화해야 할 필요가 있고 외부 값이 어떤 타입으로 몇 개가 제공될지 모른다. 그래서 생성자를 다양화한다는 얘기는요, 여러 개를 만들어 둔다는 겁니다. 생성자를 여러 개를 내가 어떤 값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정수값 처리하는 생성자, 더블값 처리하는 생성자, 또 매개변수 개수가 2개 던져줄 때 처리하는 생성자, 5개 넘어올 때 처리하는 생성자 이런 식으로 해서 생성자를 여러 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다양화라는 거는 우리가 클래스 만들 때 생성자를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개 만들어주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개 만들어준다 하는 그 표현을요, 이제 자바에서는 오버로딩이라는 용어로 씁니다. 이름은 똑같은데요, 여러 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생성자를. 똑같은 이름인데 여러 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로딩이라는 이제 요 용어도 이제 앞으로 익혀주셔야 되고 우리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서 계속 나올 거예요. 오버로딩 개념도 이제 아셔야 되고 실습하시면서. 그래서 매개 변수의 타입 혹은 개수 그다음에 순서가 다르다면 이 생성자를 여러 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 안에 우리가 생성자를 만들어 줄 때 여기 보면 이제 소걸 안에 콤마로 구분해서 매개 변수를 이제 내가 쓰고 싶은 만큼 쓸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값의 어떤 개수, 다음에 순서, 타입 같은 게 조금 이제 다르게 만들어진다면 오버로딩, 생성자 오버로딩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생성자 오버로딩을 하려면 매개 변수의 타입, 개수, 순서가 다르게 선언되어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렇게 보시면
요거 생성자인데 카 다음에 스트링 모델이 있고 스트링 컬러가 있죠. 아래쪽에 자 카 스트링 컬러 스트링 모델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오버로딩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왜냐면 여기 그 스트링 타입 다음에 스트링 타입 타입이 동일하죠. 뒤에 나오는 모델 컬러 이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매개 변수로 사용되는 이 이제 타입이 중요한 거죠. 개수, 타입, 다음에 이 타입의 배열, 순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위에 다시 읽어보면 매개 변수, 이 소걸 안에 들어가는 이 매개 변수는 자 타입 혹은 개수, 순서가 다르다면 생성자를 여러 개 만들어주는 오버로딩이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그 new 해가지고요 객체 만들 때 카 이거 디폴트 생성자죠. 아무것도 없는 거. 디폴트 생성자. 이렇게 해서 객체 기본 생성자 사용해서 이렇게 객체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 보면 그랜저. 요거는 그랜저라는 매개 변수 값을 하나 던져주죠. 스트링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줘도 객체 생기고, 그랜저라고 문자를 하나 주는 것도 객체 생기고, 그랜저라는 문자열 하고요 흰색에는 색상 정보를 두 개를 딱 던져줘도 매개 변수 값 두 개 던져줘도 객체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랜저 흰색 300. 자 스트링 타입의 그랜저라는 차 이름, 그 다음에 차종, 그 다음에 흰색이라는 색상, 자동차 색상, 그 다음에 300이라는 이 최고 스피드 값을 세 개를 딱 던져줘도 이렇게 객체가 알아서 탁 만들어집니다.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그냥 값 개수만 다르게 해서 던져주면 다 만들어주느냐? 그게 아니라 개발자가 저렇게 될 수 있도록 생성자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 규칙에 의해서. 그래서 생성자를 여러 개 만들어지는 이유는 여기 하단에 있는 이런 것처럼 객체 만들 때 매개 변수를 없는 거, 한 개인 거, 두 개인 거, 세 개인 거, 또 타입이 다른 거 이런 거를 이렇게 넣어서 객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하려면은 생성자를 여러 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이름은 같아, 이름은 카라고 같은데 뒤에 나오는 이 형식이 다른 거예요. 개수, 타입, 다음에 타입이 어떤 배치되는 순서 이런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놔야지만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코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넣어주고 그냥 카를 만드는 경우, 뭔가 값을 넣어주고 하나를 넣어주고 또 카라는 객체를 만드는 경우, 뭐 두 개를 넣고 또 카를 이런 식으로 이제 초기 그 객체가 만들어질 때 초기화되는 게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 코드는 여기 점점점은 생략이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생성자, 컨스트럭터. 자, 이게 이제 다른 생성자를 호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생성자 이제 호출할 때 this와 super라는 이런 이제 키워드를 씁니다. this와 super. this는 현재 객체를 나타내는 거고요. super는 부모. 우리가 이제 상속을 이렇게 받는 대상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생성자 오버로딩이 되면 생성자 간에 중복된 코드가 발생이 될 수 있는데, 생성자에 발생되는 이런 중복 코드를 없애기 위해서 자 이런 이제 그 this라는 걸 이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화 내용이 비슷한 생성자들에서 이러한 현상을 많이 볼 수가 있고, 초기화 내용을 한 생성자에 몰아서 작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생성자는 초기화 내용을 작성한 생성자를 this로 호출해서 써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카라는 게 있고요. 자, 여기도 카라는 게 있고, 여기 카는 다 생성자입니다, 이게. 근데 this.model에 모델을 집어넣고, this.color에 은색을 집어넣고, this.maxspeed에 250을 넣었죠. 자, 밑에 생성자 볼게요. this.model에 모델을 넣고, this.color에 컬러를 넣고, this.maxspeed에 250을 넣었죠. 자, 아래 또 보니까 this.model에 모델을 넣고, this.color에 컬러를 넣고, this.maxspeed에 스피드를 넣었습니다. 자, 코드 요 밑에 생성자 1개, 2개, 3개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그 매개 변수 개수가요 하나짜리고요. 이건 2개짜리고요. 이건 3개짜리죠. 그래서 생성자 오버로딩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타입이나 개수나 매개 변수의 타입이나 개수나 순서가 다르면 메소드 그 생성자 오버로딩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생성자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this.model 여기 있는 게 여기도 있고 여기 있는 게 여기도 있고 중복되죠. 코드가. 그래서 이게 생성자 만들 때 자, 생성자를 하나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으니까 코드가 막 중복되는 거를 조금 없애자. 그러면 그 없애는 방법이 자, this라는 거 요 키워드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요렇게 그 일단 생성자까지 일단은 요 개념 정리를 했습니다.